있는 것을 구름을 걷어내고 햇빛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것을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어디로 지금 저희가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으니까 나가면서 자,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시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9? 169쪽. 자, 고가기 앞서서 그 새말기 있잖아요. 거기도 울산에도 그 새말기 팜플렛 드린 거 있지요? 예. 그걸 하나씩 다 드리고 저도 하나 주십시오. 새말기. 예. 저희 선언에서는 공부하는 방편이 뭐냐면 새말기입니다. 이 새말기는 1970년대 백봉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죠?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이 바로 공부가 되고 수행이 되고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듣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밥을 먹는 것이 수행이고 여기에 지금 법회장에 온다고 차를 타고 왔지요. 차를 타고 오면 차를 타고 오는 것이 바로 수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돈도 벌어서 자녀도 키우고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부를 딴 데 가서 또 특별한 가르침으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해야 된다면은 여기 제가 생활하는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은 공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백봉 선생님이 그 지금 제시하신 새말기는 바로 생활하는 현장이 바로 수행이 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 안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저기 김현숙 보살님 오늘 새로 오셨는데 네. 김현숙 보살님 생활 안 하십니까? 생활하지요. 자도 생활이고 눈 뜨고 움직여도 생활이고 밥 먹는 것도 생활이고 여기 오시는 것도 다 생활입니다. 그죠? 그 자체가 만약에 수행이 된다면 정말로 제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 출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제가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누구나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 공부를. 선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여기 선인데 안 보이지? 요거 안 보이지? 칠판 안 보이지? 이런 거 보이나? 안 보여? 아니요. 자, 우리 저기 보림선언은 선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엇을 선이라고 하느냐? 요새는 명상이 굉장히 명상이란 단어가 우리 선을 또 명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엄격하게 말하면 명상과 선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이제 우리가 한번 울산에 도반님들 명상하고 선은 어떻게 다른지 확실히 아시나요? 명상과 선의 차이. 자, 우리가 선원인데 저기 윤화거사님 무엇을 선이라고 합니까? 마음을 가라앉힌다. 마음을 가라앉힌다. 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겁니까? 본래 마음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본래 마음을
본래 마음을 찾으려고, 본래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나의 성품짜리라고, 진짜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마음. 본래 마음을 찾으려고 한다.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 성품짜리라도 해도 되고, 여기 말하는 우리의 자성짜리라고 해도 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나입니다. 진짜 나.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가짜 내겠네? 이런 생각 드시죠? 진짜 나를 찾아야 된디야. 그러면은 지금 내라고 하는 거는 가짜 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본래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데 왜 마음을 가라앉혀야 될까요? 윤아 거사님. 본래 마음 찾으려고 하는데 왜 마음을 가라앉혀야 됩니까? 본내 망상에서 허덕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좀 가라앉혀. 그 본내 망상을 왜 가라앉혀야 됩니까? 본내 망상이 있으면 안 됩니까? 본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나가 아닌 걸 모르기 때문에. 진짜 나가 아니면. 자, 김강현 보살님. 왜 번뇌망상을 가라앉히려고 하나요? 번뇌망상은 나쁜 것입니까? 그래서 가라앉히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윤경숙 보살님,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유를 하는 거지. 이게 뭐라고 하나, 우리 암기할 거는 암기하지요. 그런데 이제 일방 통행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번뇌를 가라앉혀야 되지? 전부 다 불교에서는 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정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 마음 가라앉히려고 앉아서 다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김강현 보살은 왜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아까 본래 마음을 가라앉힌다. 번뇌가 어쩐다고 가라앉혀야 되는 겁니까? 번뇌 막 움직이도록 놔두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거 이상하지요. 번뇌가 돌아다니도록 놔두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번뇌를 자꾸 가라앉히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번뇌가 어쨌길래 가라앉히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임순자 보살님, 번뇌가 어쨌길래 가라앉히려고 하냐 지금 묻고 있어요. 번뇌는 나의 원수입니까? 적입니까? 그렇죠. 모든 경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앉아서 좌선하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번뇌망상을 가라앉히려고 하는데, 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를 되밟히는 겁니다. 진짜 나를 되밟히는 것이 선입니다. 그것을 선이라고 해요. 나의 성품을 드러낸다 또는 진짜 나를 되밟히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조금 다릅니다. 무엇을 명상이라고 하나? 혹시 윤경수 보살님 아세요? 명상하고 선의 차이요? 자, 어떤 사람이 아루나찰라 계시던 분이 마하라지이신가요? 마하리시인가요? 마하리시 선생님이신가요?
마리시 선생님이죠. 마리시 선생님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래서 마리시 선생님이 두 가지로 공부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요. 어떤 사람이 딱 오는데,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부처다. 거기서는 뭐 있겠죠? 나는 부처다. 이렇게 가르쳐요. 나는 부처다.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갔어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이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 이걸 이제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탁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와서 묻습니다. 이 선생님한테. 뭐라고 묻냐면 나는 부처다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나는 부처다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그분한테는 이 마리시 선생님이 그 자를 찾을 수 있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그렇게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나는 부처다 하는 것은 일종의 그 한 어구를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대상이 있습니다. 나는 부처다 하는 자가 있고 나는 부처다 하는 말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명상이라고 해요. 대상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요거를 명상이라고 하고 나는 부처다 하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자리, 연불하는 자리면 연불하는 자리, 그리고 선을 하면 앉으면 앉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드러내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요새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뭐죠? 명상입니다. 선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이제 쭉 지금 해 나가려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방법은 선에 속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이 자리가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연불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자리를 드러내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선 이 새말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새말기 한번 읽어봅시다. 자, 모습공식서부터. 자, 시작. 새말기 제일 앞에 모습을 잘 굴리자부터 시작. 모습을 잘 굴리자. 상황을 낮추자.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이거 끌까요?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코로 맡는 모든 냄새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혀로 보는 모든 맛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몸으로 나는 모든 감촉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뜻으로 헤아리는 모든 요령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눈은 자체성이 없다. 눈은 무정론이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는 자체성이 없다. 귀는 무정론이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코는 자체성이 없다. 코는 무정론이다. 코가 냄새 맡는 것이 아니다. 입은 자체성이 없다. 입은 무정론이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혀는 자체성이 없다. 혀는 무정론이다. 혀가 맛보는 것이 아니다. 몸은 자체성이 없다.
몸은 무정무이다. 몸이 감추한 것이 아니다. 뜻은 자체성이 없다. 뜻이 요란한 것이 아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무이 눈으로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무이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무이 코로 냄새만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무이 입으로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무이 혀로 바꾼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무이 몸으로 감축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요량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무이 몸뚱이를 부린다. 예, 바탕 공식까지 다 해보십시오. 모습을 본다. 허공 속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린다. 텅 빈 허공을 본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 대신 바탕을 넣어보십시오. 아예 모습을 본다. 예, 다시 시.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린다. 텅 빈 바탕을 본다. 나는 바탕으로서의 나다. 그 다음에 성품이요. 예. 모습을 본다. 성품 속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성품에서 생겨나서 성품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성품을 잊어버린다. 텅 빈 성품을 본다. 나는 성품으로서의 나다. 정체성을 바탕하다. 절대성이 불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쓰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나준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인다. 예, 예. 지금 오늘 처음 오신 김연석 보살님하고 김정열 보살님은 이 새로운 단어가 너무 많지요. 전부 새로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우리 선언에서 옛날에 그 백봉 선생님께서 불교를 공부를 하시지 않았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이제 그 독학으로 깨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 나오는 그런 낱말, 그런 그 단어를 잘 쓰시지를 않고 거의 당신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단어를 많이 만들어서 쓰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좀 새로운 말들이 많아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 한자어로 된 것보다는 이게 한글로 됐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본문을 들으시면 아마 익숙해지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때까지의 그 우리나라 그 선이 주로 간화선이었어요. 간화선이어서 하나의 화두를 주어서 그 화두를 붙잡고 의심을 일으켜서 그렇게 해서 그 의심하는 그 자리를 밝혀내는 그 의심하는 그 자리가 뭐죠?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몸뚱이는 화두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화두를 이 먹고 하면 이 먹고 하는 그 자리를 드러내는 것이 화두입니다. 간화선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새 뭐 운전을 한다든지 또는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도 이 먹고 하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라든지 수술을 할 때라든지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그 하는 것 자체가 운전하는 것 자체가 공부가 돼야 됩니다. 수행이 돼야 되고 수술을 한다면 수술하는 자체가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 한영희 보살님이 고객을 만나서 판매를 할 때
판매하는 것 자체가 공부가 돼야 항상 공부가 되지 않습니까? 강보련보살님이 돌 위를 걸을 때 돌 위를 걷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 바로 수행이 돼야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 바로 공부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새말귀를 내놓으셨는데,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하면, 지금은 이제 두 가지를 백봉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제 오늘은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합니다.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백봉 선생님은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굉장히 이제 지금은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이해가 안 되겠지만, 공부를 쭉 계속해서 해 나가다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라는 것을 옛날 어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왜 교통수단도 걸어가거나 말 타고 가거나 수레 타고 가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백리를 간다 그러면 한양천리길이었어요. 그거 집신 바람 내고 집신 해가지고 막 3개월 막 이렇게 걸어가 그런 시대의 시대였는데, 그러다가 보니 이 다른 데하고 문화나 문명의 교류도 굉장히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그 정도 걸렸으니까 옛날 어른들은 가도 이 땅이 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해도 공짜야, 공짜. 한 5, 6년 전만 해도 뭐 했습니까? 막 전화 카드 가지고 막 조금이라도 싸게 들으려면은 막 1분 광고도 듣고 막 이랬습니다, 그거. 근데 요새는 다 공짜입니다. 영상통화도 다 공짜입니다. 그지요? 이 공짜 오리라고 생각했습니까? 뭐 생각 잘 못했어요. 백봉 선생님이 1976년 당시에 이 새말귀는 당신이 돌아가시고 난 뒤, 1985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꽃을 피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영상통화 그때는 몰랐죠. 그러니까 당신이 돌아가신 지 한 50년 뒤에 꽃을 피운다고 했으니까 198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한 2030년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구가 지금 공중에 둥둥 떠 있다라는 사실을 초등학생도 다 압니다. 초등학생 알지요? 왜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냥 뭐 초록별이라든지 뭐 이래서 지구가 공중에 둥 떠 있는 거, 그러고 뭐 전체 관측하는 게 발달이 돼서 막 몇백 광년에 있는 그 은하수도 다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어요? 허공중에 있어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 같으면 아주 천문 관측을 하는 그런 특수직에 있지 않은 분들은 그런 지구가 허공에 둥둥 떠 있다라는 것을 알려면은 견성을 했어야 된다고 합니다. 견성을 하면 지구가 공중에 둥 떠 있다는 것을 보신다고 합니다. 그걸 그냥 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봐요? 초등학교 3, 4학년도 상식으로 다 봅니다. 지금 상식으로. 그런데 이 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김정열 거사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살고 있는데요. 예, 어디든 상관없어요. 김정열 거사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지금. 지금은 이 자리 있고. 이 자리 있고요. 선원에 있고요. 예, 선원 있고. 또 사는 데는 용인이 있습니다. 용인에 계시고. 용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죠.
예? 대한민국에 있고,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 위에 있죠. 지구 위에 있지. 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 안에 있죠. 우주 안에, 우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은데. 우주는 내 마음속에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 없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뭐 우주가 내 마음에 있든지 말든지 그거는 자체 차지하고 김정렬 거사님이 지금 대한민국 서울의 보림선언 안에 앉아서 내가 지금 허공 중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실감이 갑니까? 안 가죠. 안 가죠. 예. 그거 실감 간다면은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이름을 봐야 돼. 김연숙 보살님은 내가 지금 보림선언에서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보림선언에 앉아 있는데 보림선언에 앉아 있으면서 허공중에 앉아 있다 이런 생각이 납니까? 안 나잖아요. 아이고 이 벽도 못 뚫습니다. 거기도 그 몇 층이에요? 2층이죠. 2층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층이 어디에 있어요? 1층 위에 있거든요. 공중에 동 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자기는 어딜 딱 밟고 있어요? 2층 바닥을 밟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2층 바닥, 여기도 2층이거든요. 그럼 2층 바닥을 딱 밟고 있어요. 그래서 딱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전체로 딱 생각을 해보면 이 집이 어디? 2층인데 내 공중에 동 떠 있죠. 공중에 떠 있어요. 지금요. 더 나아가면 지구가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 더 떠 있어요. 그럼 나는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 생각이 확장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것만 해도 바쁘거든. 그거 본다고 바빠서 내가 어디에 앉아있나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김강현 보살님 그렇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허공 중에 둥 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겁니다. 떠 있는 것이 초등학교 3, 4학년이 아니라 우리 유치원 다니는 손녀도 다 알아요. 지구는 공중에 떠 있는 초록별이라고. 또 우주선이 막 날아다니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잘 못해요. 그죠? 자기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런데 공부를 자꾸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할 수가 있냐면 허공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허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대. 뭐 지금도 천문 관측을 한다든지 또는 비행기랄지 우주선을 타고 다니신다든지 하는 분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집안에 계실 때도 그냥 내가 허공에 앉아있다 이런 생각 하실까요? 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허공 속의 몸뚱이라 허공 속에 내가 앉아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도 허공 속이고요. 죽어도 허공 속이에요. 김정렬 고사님 그렇습니까? 네. 살아도 죽어도 허공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허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대다. 내가 허공 중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백봉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방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바탕공식을 보면 모습을 봅니다. 칠판을 봅니다. 허공 속의 칠판을 보는 겁니다. 칠판을 볼 때 뭘 본다? 이 칠판이 허공 속에 있다는 걸 바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허공이라는 것은 뭐가 끊어졌다? 시공간이 끊어진 것을 허공이라고 하거든요. 텅 빈 것을 우리가 허공이라고 해요.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텅 빈 걸 허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공이 뭐 있다 없다 그거는 둘째치고 1차의 모든 천체가 허공 속에 있다.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몸도 허공 속에 있다. 내 몸도. 그럼 내가 그 속에서 지지고 뻗고 살고 죽고 하는 다른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뭐에서 하고 있어요? 허공 속에서 이랬다 저랬다 그랬다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가 그냥 허공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이 점을 생각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딸의 간을 아버지한테 이식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신장이라고 하면 더 좋겠네요. 딸의 신장을 아버지한테 이식을 하면 아버지에게 이식된 딸의 신장이 자기 주인 찾으러 갑니까? 김현숙 보살. 아버지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딸의 신장이, 아버지가 신장이 다 망가져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신장을 줬어요. 그러면 이 딸의 신장이 아버지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몸에서 잘 살아요. 아버지 몸에서 조건만 맞으면 잘 기능을 유지해서 아버지 몸을 잘 살려요. 그러면 딸의 신장은 딸만의 것입니까? 딸만의 것입니까? 딸한테 있을 때는 그렇죠. 딸한테 있을 때는 딸 것이고 아버지 몸에 들어가면 누구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신장에 주인이 있습니까? 그거 헷갈리죠. 이게 대답하시면서 무슨 이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요?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그 백내장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사람의 그 수정체를 뽑아내고요. 인공 수정체를 박는 게 백내장 수술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수정체 빼내서 인공 수정체 박았다고 그 눈이 못 봅니까? 잘 보지요. 그거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저번에는 심장도 이식하고 간도 이식하고 신장도 다 이식을 합니다. 그렇죠. 심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 것을 받아다가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과연 몸뚱이가 만약에 지혜가 있다면 본래 태어날 때부터 딸의 신장이면 이 신장이 아버지 몸에 가면은 절대로 살지 않아야 되겠죠. 반란을 일으켜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잘 가서 살거든요. 더 극한 거는 저희 그 후배가 심장 판막 수술을 했어요. 판막을 2개를 갈아 끼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체를 이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수전체 같은 거는 인공기관을 이식을 하는 겁니다. 인공기관을 이식을 하는 겁니다.
심장 같은 아주 중요한 부위인데도 불구하고 심장 판막을 인공심장으로 대체를 하지요. 그럼 그게 또 펌프질을 잘해서 또 자기 뭐 수명을 다하고 살아요.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 이제 그 무릎 아프신 분이 많아요. 또 오래 살다 보니 연세가 많고 하면 그러면 무릎을 뭘로 바꿔요? 인공관절로 수술을 합니다. 그럼 그 인공관절로 잘 걸어 다니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무릎을 잘라내고 거기다가 인공으로 만든 기계를 딱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몸뚱이가 또 잘 움직이네. 그래서 몸뚱이가 나만의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내 몸에 다 들고 있으니까 내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남에게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몸이. 그래서 죽으면 뭐 각막도 주고 피부도 다 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피부까지 다 줍니다. 피부 이식할 때 딱 피부까지 다 줍니다. 그래서 몸은 무엇이 없다? 몸은 성품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신태가 없다고 합니다. 성품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품이 없는 물건이다. 그래서 몸뚱이는 뭐다? 무정물이라고 합니다. 무정물. 이 무자에다가 이 정점, 느낌이 없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몸을 금방 딸 신장을 아버지한테 이식을 했지요. 그러면 몸의 기관이지요. 몸이 다 하나의 기관들이 모여서 된 것이 몸인데 그 몸이 나누어 쓸 수 있는 기관이면서 그 기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인 것입니다. 이 점은 바깥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니 미쳤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 옛날 사람들은 그 머리털도 자르지 못하게 했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라고. 부모님이 주신 거라고. 근데 머리털이 어떻습니까? 쉬지 않고 변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머리털은 100일이면 하나도 없어집니다. 전부 세포가 다 바뀌어버려요. 다른 머리털이 됩니다. 그래서 백공 선생님은 자, 허공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지만 나는 허공 중에 있다라는 그는 허공을 생각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 둘째는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하나의 기관이다. 몸뚱이는 소유가 아니라 관리물이다. 소유물이 아니다. 왜? 몸뚱이 보고 니 아프지 마라, 늙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아프지 않고 늙지 않습니까? 죽지 마라 몸뚱이에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몸뚱이 내 말 듣습니까? 어때요? 거사님 몸뚱이 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몸뚱이 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아프지 마라, 늙지 마라, 죽지 마라 이러면 몸뚱이가 안 죽습니까? 안 늙습니까? 안 아픕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보살님은요? 말 안 들어요. 만약에 내 것이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이 몸은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법칙에 따라 쫙 변합니다.
야, 저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어. 또 너무 슬퍼. 너무 좋아. 이렇게 했을 때 니 좋아하지 마라 하면은 좋아하지 않게 됩니까? 내 마음 보고 니 슬퍼하지 마 하면 딱 슬퍼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절대로 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꾸 몸뚱이도 내 것이다. 내가 쓰는 마음도 내 것이다. 하고 자꾸 내 것이라고 하네. 이것을 뭐라고 하지요? 이것을 뭐라고 하지요? 내 것이 아닌데 자꾸 내 것이라고 해서 하는 걸 뭐라고 하지요? 뒤바뀐 생각. 또 그건 잘 아네. 이것을 뒤바뀐 생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저기 반야신경에 전도몽상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전도몽상이 되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닌 것을 인 것으로,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공부는 무슨 공부냐면 가짜를 가짜인 줄 확실히 알자. 그러면은 진짜는 저절로 드러난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가짜를 가짜인 줄 확실히 알자.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허공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허공과 몸뚱이가 무정물인 것을 알려면 옛날 어른들은 이걸 말하면 대오견성을 해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어른들 입장에서는 대오견성, 크게 깨달아야 이 두 가지를, 지구가 허공에 둥 떠 있고 내가 허공 중에 있고 또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거,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는 무정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굉장히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인지가 발달이 돼서. 그러면 옛날에 그것을 모르는 시대하고 지금 그것을 아는 시대하고 공부 방법이 같아야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지금 허공에 둥 우리가 떠 있고 허공 중에 있고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성품자리가 허공과 같다는 것을 먼저 무엇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다라고 보림선언에서는 이 얘기를 해요. 먼저 이론적으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한 연후에 그 다음에 새말기를 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자증한다.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서 증득한다. 이것이 공부 방법입니다. 보림선언에서 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이해하시죠? 그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려다 보니 이제 제가 이렇게 모습공식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이 모습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을 현대화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공식을 하면 연기,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진다. 상호, 인연 의존성이죠. 그 연기와 자체성이 없다는 공한 도리를 실제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모습공식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자꾸 연습을 하면, 그래서 이 모습공식이 변한다면은 이 변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실제로 연습을 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저희 공부 방법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자, 오늘 저기 울산 도반님들도 이해하시겠죠? 네, 보림선언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한다. 이거를 본인의 머리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 그래서 새말기를 왜 하는가? 또 우리가 선생님이 맨날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다고 하는데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왜 잡는가? 공부를 하려면은 방향이 바르게 가야 되거든. 보살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뭐 그런 것도 아시죠?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이 발라야 됩니다. 방향이 발라야 쭉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을 제가 그 선생님을 1975년도에 만났는데 그때 처음에 탁 가니까 견성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불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견성 어렵지 않다라고 처음부터 들어서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백봉 선생님 말씀은 바른 길로 해서 방향을 잡아서 잘 가면은 왜 어렵냐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한다? 거꾸로 간다는 겁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 그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이 말이 먹히지 않을지 모르지만 50년 후에는 다 알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많이 이제 그간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지금 뭐 시장도 공중에 있어. 그지요? 시장이 공중에 있잖아요. 한국에서 외국으로 얼마든지 직구로 다 살 수가 있잖아요. 시장이 어디 있다? 허공중에 시장이 있잖아요. 그지요? 허공중에 시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호텔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검색하면 호텔이 3개 호텔이 다 들어가 있고 또 검색하면은 상점이 뭐 여기요 뭐 배달 음식 시켜 먹으려면 어쩝니까? 다 앱 통해서 하고 그거 뭐고 저기 KTX 그런 거 다 할 때도 앱 하나 깔면 거기서 바로바로 다 발로 안 가도 되고 그 왜 그렇게 되는가는 이제 공부를 더 해서 왜 이렇게 인터넷 세상이 가능한가? 왜 한국에 앉아서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가 가능한가?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허공 문제와 몸뚱이 무정물의 문제. 이 허공 문제는 바로 나의 성품자리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허공은 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나의 성품자리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허공 문제를 생각한다는 것은 엄청난 그 사고의 전환이에요. 엄청난 사고의 전환입니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데 내가 허공 중에 턱 앉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판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판이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는 인생을 바꾸는 공부를 팔자 고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좀 그렇죠? 근데 진짜 팔자 고치려면 기복으로 하는 게 팔자 고치는 게 아닙니다. 판을 바꾸는 겁니다. 판을. 뭘? 나의 성품자리를 되밟히는 것이 진짜 팔자 고치는 공부입니다. 바로 중생에서 부처가 되는 건데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네.